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부끄럽거나 혹은 자신이 보여지고 싶은 모습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남다른 취향이나 수치스러운 과거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예민한 부분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묵직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못 견디도록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게을러 보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보고서나 과제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것 같은 행동들은 부끄러움을 넘어 한심하다고까지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인권이 중시되고 사회적으로 점점 더 많은 목소리가 포용되어지고 있지만 유독 게으름에 대해서만큼은 잔인하리 많지 단호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 게으르다는 착각의 저자는 대담히 주장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지 착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책의 원제는 게으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게으름이 없다니 과연 무슨 말일까요? 저자는 교수이자 작가이며 정리정돈도 잘하고 사회운동에도 열심이며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는 이상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살았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실제로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독감에 걸렸어도 야근과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다는 약한 모습, 게으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1년 내내 고열과 오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름에도 전기장판 없이는 잘 수 없을 지경이어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만족감이나 마음의 평화를 느낄 만큼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피로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은 밤에 잠을 너무 잘 잔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저자는 게으름이 죄악시 된 것에는 자본주의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은 한 사람을 소개하거나 판단할 때 주로 직업이 사용됩니다. 직업이 여러 가지라면 그 사람의 연봉이 그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꿈이나 장래희망은 모두 좋은 직업이나 높은 연봉과 연결됩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나 생산성이 클수록 대접을 받으며 인정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곧 가치가 없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부단한 노력과 한계를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집념과 노력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화, 드라마, 책, 요새는 유튜브까지 모든 미디어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거둔 성취는 대단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동기부여를 받아 도전하지만 이내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안 될까?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게끔 만듭니다. 책은 노숙자에게 돈을 주려는 아이를 제지하는 부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노숙자처럼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저자는 모든 노숙자들이 게을러서 길가로 몰리게 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숙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어린 시절 학대 등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며 만성적 실업자들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가르치던 한 학생은 한 학기 안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죽고 자연재해로 집이 파괴되고 우울증에 걸린 딸이 입원하는 일을 모두 겪었음에도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르는 집안에 틀어박혀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게으름뱅이가 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으며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은 채 살이 찌고 의욕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기 마련이고 그럴 때면 당연히 비생산적이고 힘든 시간, 즉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은 휴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어도 그 강박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스스로도 게으른 모습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자는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연민을 가져야만 게으름이라는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프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듯 정신적으로 지치고 소모되었으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갓생이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흐트러짐 없이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반면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도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너무 과도한 짐을 지게 하고 한계에 부딪혀 지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죽도록 열심히 축구를 배운다고 해서 누구나 메시처럼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구를 해도 모두가 마이클 조던급의 플레이를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